이제 등비수열의 극한. 앞에는 어디까지 한 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 일반적인 수열인데 일반항이 n에 관한 식. 그러니까 우리 함수의 극한할 때 무한 때문에 무한대 꼴은 차수를 비교했잖아. 차수를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여기가 3n제곱 플러스 2였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면 그러면 n에다가 무한대라는 큰 수를 넣어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차수를 비교했다고. 그 차수를 뭘로 비교했다? 여기 지수로 비교했잖아. 그래서 얘가 2차, 얘가 2차. 그러면 차수가 동일한 차수니까 얼마나? 최고차의 계수 B에서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수열이었고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할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항이 AR의 n-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항이 변함에 따라서 숫자가 변하는 n이 어디에 있다? 지수에 있잖아. 맞냐? 그래서 이제 보통 AR의 n-1이 일반항이기는 하나 첫째 항하고 R하고 비슷한 게 아니라 첫째 항하고 R하고 똑같을 때는 일반항이 어떤 이런 형태로 나오죠. R의 n제곱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일반항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식, 그 식, 즉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듣는 그 식의 극한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번에 우리 유형 13번이 13번, 즉 84번인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1제곱 플러스 2의 2n제곱분의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얘를 최고차항만 가지고 했냐면 만약에 여기 뒤에 n이라는 1차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x제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 근처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 n이라는 게 점점 무한대 저 끝으로 가면 이렇게 n이 커지는 속도보다 n제곱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맞아? 그러니까 얘가 커지거든 작아지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이 그냥 최고차항이 얼마만큼 빨리 커지냐 그 최고차항 가지고 극한값을 결정했다고. 그럼 똑같이 우리가 R의 n제곱 형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갖는 이렇게 지수의 n이 있는 이런 형태 이런 R의 n제곱의 일반항을 갖는 형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수함수 배웠잖아. 이제 나중에 지수함수 극한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마치 지수함수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게 2의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3의 x제곱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2의 x제곱보다 3의 x제곱이 더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됐냐? 그래서 누가 얘하고 얘 두 개 있으면 얘가 최고차항을 의미한다 그랬지? 그래서 저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n이 이렇게 2의 x제곱, 3의 x제곱 이런 걸 보면 n이 무한대로 하나씩 커지다 보면 얘도 하나씩 커지고 얘도 하나씩 커지니까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일 때는 어떻게 했다? 차수를 비교해서 동일차일 때는 최고차의 계수 B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차수를 비교하라고 저것도. 근데 차수를 또 어떻게? 미시 큰 놈이 더 최고차항이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실수하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시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냐? 아니지. 틀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지. 미시 얘는 얼마요? 4였어. 4. 그래서 3의 n-1제곱 플러스 4의 n제곱분의 이렇게 n제곱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 얘는 3의 n제곱이고 얘는 2의 2n제곱, 즉 4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2분의 1, 4의 n제곱이네. 이렇게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결국 얼마다? 얘가 틀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2가 아니라 4라고. 4가 최고차항이고 4의 n제곱, 4의 n제곱 동일한 차수다라고 생각해서 최고차항의 계수 B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형태, 수열의 극한, 1단원에서 나온 수열의 극한 형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는 차수를 비교해서 최고차의 개수비, 동일 차수일 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라마이너 무한대였는데 어차피 얘도 똑같다고. 그 커지는 모양이 다르다 뿐이지 지수에 n이 있으면 등비수열 형태인데 등비수열도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일 거다.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에서 차수를 비교할 건데 그 차수를 미시 큰 놈, 미시 큰 놈이 최고차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도 쭉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뒤로 넘어가서 뭐를 해볼까? 뒤에 하나 뭐 89번? 89번 한번 해볼까? 89번은 뭐 등비수열의 극한. 왜냐면 지수가 일정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지수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에 가까워지냐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일반항을 구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네.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3 두 번째 항이 루트에 3루트 3이잖아. 맞냐? 그러면 그 다음 항은 얘에다가 몇 배 했어? 그 전과에다가 3배를 했어. 그 다음에 루트를 씌웠네. 맞냐? 그럼 얘를 뭐 지수 3의 2분의 1제곱, 그다음 얘는 3의 4분의 3제곱, 그다음 얘는 뭐 3의 아마 8분의 7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수열을 쓸 때 점화식으로 뭐냐면 그 전항에다가 3배를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그 다음 항이 되네.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를 지수 형태로 바꿔서 지수가 일정하게 어떤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뭐 극한값을 구해도 되겠지만 이런 등비수열 형태의 지수에 n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써가고 있으니까 그 규칙을 이렇게 항들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걸 점화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전항에다가 쓸 때 그 전과에다가 3배하고 루트 씌우면 그 다음 거, 그 전과에다가 3배하고 루트 씌우면 그 다음 거, 이 식으로 점화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점화식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냐?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나 an 플러스를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나 수렴했다면 똑같다 그랬지? 알파로. 그래서 뭐 알파는 루트에 3알파라고 쓸 수 있고, 알파 제곱이 3알파니까 알파는 0이거나 3이네. 넘겨서 인수분 해보면. 근데 0이 아니요? 0은 아니잖아. 그래서 얼마다? 3이다. 그래서 an 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면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우리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90번. 우리 최초에 이제 이런 R의 n제곱 형태는 R의 n제곱 형태는 R이 1보다 클 때지. 지금 1보다 크면 이런 증가하는 형태니까 이 증가하는 형태 가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들어서 극한값을 구한 거고,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등비수열 자체에서 일반항이 등비수열이요. 그 자체 일반항 자체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당연히 일반항 2의 n제곱 이런 거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잖아. 무한대로 가잖아. 어쩔 때 있어? 2분의 1의 n제곱 이런 건 있지. 계속 곱하다 보면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러니까 항상 등비수열은 수렴하는 값이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공비 R이 얼마일 때? 0채. R이 얼마일 때?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공비 R이 이렇게 1보다 커버리면 수렴 안 한다 그랬지?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조건이 있었어. 어쩔 때?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하라고 지금 복습하는 거라고 그랬지? 수원은? 네? 수원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마이너스 1보다 큰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을 때 공비 R이 1이더라도 2에다가 111을 계속 곱해봤자 2니까 2라는 숫자에 수렴하네. 그래서 결국 뭐를 물어본 거냐? 90번은 일반항이 2분의 x 빼기 x제곱 이거의 n제곱 요런 일반을 갖는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어째야 된다? 크게 얘가 이런 형태잖아. 이런 형태. 이런 형태면 어떻게 공비 R이 2범위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시 여기다 써보면 일반항의 R의 n제곱 형태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으면 수렴한다고. 그래서 또 공비 2분의 x 빼기 x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된다고. 비교해서 이 문제는 아니지만 비교해서 일반항이 AR의 n-1제곱 형태면 일반항이 AR의 n-1제곱 형태면 똑같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같으면 되고 또는 첫째 항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돼. 첫째 항이 0이면 거기다가 뭐 어떤 R이라는 숫자를 아무거나 곱해봤자 계속 000일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 외워두되 얘는 첫째 항이 R이고 그 R이 여기 0인 경우가 요 안에 포함이 돼 있네. 그래서 따로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R의 n제곱 형태의 등비수열이었고 그 R의 n제곱 형태의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으면 된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면 되네. 연립 부등식이제. 그래서 마 2보다 크고 이거고 이쪽으로 하나 풀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기 x 빼기 2인가? 11, 2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두근 사이에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쪽 풀면 이쪽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11, 21 인수분해 안 되네 이거는 얘는 인수분해 안 돼서 판별식을 써보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음수네. 판별식이 음수란 말은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있다라는 소리니까 뭐를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네. 그래서 이쪽은 항상 성립하고 이쪽은 요거니까 얘하고 공통된 범위를 결국 뭐요? 이거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몇 개? 0하고 뭐하고 1하고 2개네. 그렇게 해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뭐 비슷한 내용인데 94번 보면 나머지 뭐 사인이라든가 이런 상가감수하고 뭐 관련되어 있는 게 92번이고 로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93번이고 94번은 첫 번째 거는 R의 n제곱 형태고 뒤에 두 번째 거는 이런 형태죠. AR의 n제곱 그러니까 첫째 항이 x 빼기 3, 2x 플러스 1 그게 첫째 항이라고 그게 0인 경우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와 메스껍다 속이. 양 함부로 먹어서 그래요. 약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극한식을 구하는데 R이라는 문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R의 n제곱을 포함한 어떤 식 R의 n제곱을 R의 1 플러스 R의 2n제곱으로 나눴네. 이거의 리미트 n이 뭐한다고 할때 즉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 뭐라고? 이게 이거네.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 이렇게 R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범위를 나눠서 푼다. 머릿속에 놓고 범위를 어떻게 나누냐? 우리 개념 배울 때 R이 1보다 큰 거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하고 즉 1하고 마이너스 1이 기준이잖아. 1하고 마이너스 1이 1은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어떤 숫자니까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절대값 R이 1보다 큰 거하고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거하고 R이 1인 거하고 R이 마이너스 1인 걸로 나눠서 푼다고.
일반적인 해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 둘, 셋.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이럴 때 극한값 구해봐라. 그럼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여기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둘 다 그냥 R의 2n제곱, 2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R의 2n제곱의 극한값을 먼저 구해봐.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를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말은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이런 것도 돼. 근데 그런 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제곱을 해버렸잖아. 먼저 R제곱에 N제곱이니까. 그러면 절대값 R이 1보다 큰 숫자를 2n번 곱하면 뭐가 된다? 하나씩 커지겠지? 뭐 2나 3 같은 건 생각해보면 된다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주어진 식 준식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극한값은 어떻게 구한다? 최고차항의 기수비.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이니까 1분의 1이네. 그래서 얼마다? 1이고. 다음 두 번째. 절대값 R이 문제에서 얼마일 때? 1일 때. 절대값 R이 1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은 1을 계속 곱해. 2n만 곱하면 뭐야? 1이잖아. 1을 2n번 계속 곱하면 1이요. 그러니까 얘는 1이네. 얘가 1이니까 또 준식이 주어진 식은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고. 그럼 1 더하기 1분의 얼마? 1이니까 얼마다? 2분의 1이다. 다음 세 번째. 뭐라 나왔어?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제곱이 0의 수명원에 맞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2분의 1 같은 거 계속 곱하면 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라고 2n제곱이라고 R의 n제곱이 아니라. 그래서 R의 2n제곱은 극한값 2범위일 때는 2분의 1 같은 거 계속 곱하면 0이다. 그래서 결국 또 주어진 식은 뭐다? 1 더하기 0분의 0 해서 얼마요? 0이네. 됐냐?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을 다 구해서 이게 A, 이게 B, 이게 C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빼기 C 계산하는 거고 우리가 이 문제는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지만 옆으로 딱 바꿔서 옆에 뭐요? R이라는 문자를 그냥 X로만 바꿔. 그래서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함수 자체가 fx라는 함수 자체가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이거를 뭐라 써놓냐? 이거를 fr이다 라고 딱 써놓는다고. 이렇게 fr이다 라고 딱 써놨어. 그러면 r의 값에 따라서 극한값이 달라졌잖아. r의 값에 따라서 r이 이거일 때는 극한값이 이거고 r이 이거일 때는 극한값이 이거고 r이 이거일 때는 극한값이 이거라고. 됐냐? 그거를 x로만 바꾼 거예요. 옆에는 똑같아. 그냥 r이라는 문자를 쓸 거냐 x라는 문자를 쓸 거냐만 바뀌었지. 결국 내가 새로운 함수 요 식을 가지고 이 극한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라서 이 식을 가지고 범위를 나눠서 모르는 문자니까 범위를 나눠서 그 새로운 어떤 함수값이 나오는 새로운 함수를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마 1부터 1까지는 뭐였다? 마 1부터 1까지는 0이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여기 빵꾸하고 여기 빵꾸에서 0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여기 1보다 클 때 그러면 거기가 극한값이 1이었어. 1이니까 여기 1 여기 이렇게 여기도 1 해서 옆에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다음 절대값 R이 1일 때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해서 뭐 FR이라는 새로운 함수 Y는 FR이라는 새로운 함수 그래프를 그렸잖아.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극한에다 활용할 수 있네. 리미트 R이 1로 갈 때 우극한 FR 얼마냐? 1로 갈 때 우극한 FR 1이잖아. 이런 식으로 극한에다 활용할 수 있다고. 그 문제가 아마
없네. 우리 책에는 없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나중에 보면 15번하고 뭐 16번하고 뭐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주어진 어떤 fx라는 함수가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그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런 극한값들이 달라질 거고, 그 문자를 이렇게 1이나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값으로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놓고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극한에다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아까 뭐 직선을 그어서 세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해봐라. 뭐 그런 식으로 정점을 지나가는 직선 따가고 뭐 세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제 풀게 될 모의고사 형태가 다 이런 거. 그냥 내가 극한의 개념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구하고 이게 1단계. 그럼 구했으면 이 그래프 가지고 극한에다 활용한다든가, 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활용한다든가, 여기다 뭐 원을 그려가지고 원을 최대로 되게 해봐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너네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도형의 성질에다가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겠지. 그 내용이 옆에 유형 16번에 있네. 그러니까 x가 3분의 1일 때 극한값 구해보고, 1일 때 극한값 구해보고, 2일 때 극한값 구해봐라가 100번 문제고, 101번은 이것처럼 x의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라. 그게 101번 문제고, 102번도 범위 나눠놓고 한번 뭐 다항함수 나타내려니까 그래프 그려봐라 라는 문제니까 똑같으니까 생략. 똑같잖아. 여기 조금만 한다며. 조금만 할 건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똑같으니까 생략. 근데 조금만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제 다 설명해줬어? 아니 2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2개까지만 하면 조금만이지. 뒤에 17, 18번도 이제 활용 문제. 활용 문제는 뭐다? 어렵다. 아니, 내가 극한의 식을 직접 구해서 그 극한의 식을 푸는 것까지 해봐라. 그게 활용 문제. 끝. 끝났다. 아니 수끝. 활용 문제 극한식 구해서 푸는 것까지 해봐라. 끝. 이렇게요? 할 수 있잖아. 못하는데. 해봐야지. 이게 내가 물론 한 문제씩 풀어준 것도 물론 아주 좋지만 지금 상태가 너무 메롱이라서 너네 능력을 믿고 식 세워서 풀어라. 끝.